웃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네, 맞습니다. 웃을 때가 아니고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네요. 예. 오늘 제가 영상을 좀 PD님한테 2개를 드렸었는데 네.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까? 제가 네. 보고 분노에 정말 이게 네. 들끓었던 영상이 있는데 혹시 PD님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지금 집어던졌어. 어제 서부지법에서 있었던 영상입니다. 지금 저희 우파 지금 아주 젊은 20 청년 여자 청년이에요. 여성. 지금 방금 밀치는 거 보셨죠? 다시 한번 돌려주실래요? 예, 지금 경찰로 보이는데 이거 소리를 들으시면요. 네. 지금 여기 우파 청년들이 당신 누구냐 소속하고 이름을 대라고 하는데 그냥 도망가 버립니다. 저렇게 지금 제껴놓고. 예. 저 새끼. 네. 예. 지금 이런 지금 작태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다음 영상 좀 보여주실래요? 아저씨 이름 뭐예요? 지금 뭡니까 이게? 이 다음 지금 영상은 뭡니까? 우파 유튜브 뭐야 보신 경찰이 바로 이게? 잡아가는 지금 거 보시죠. 남의 지금 이거 제보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다시 돼요?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경찰이 지금 뭡니까? 뭐야 이게? 저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남의 일어나고 지금 있는 이거 제보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말이 돼요? 제가 이게 이거 뭐지 보고 이게? 너무 화가 나서 지금 정말 성질 뭐하시냐고! 하나 지금 진짜 머리 위까지 뚫고 나오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자경화가 시작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네. 대한민국의 자경화가 완전히 되면요. 국민 여러분 인권은 없다는 걸 이 단편에서 보여줍니다. 네. 경찰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경찰들이요 민주노총 불법 집회에서도 저런 폭력행위 안 합니다. 그리고 중국인들이 아무리 술 먹고 깽판 쳐도 저런 폭력행위 잘 안 해요. 네. 근데 지금 선량한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폭력행위도 하지 않았고 지금 평화적 시위하고 있고 유튜브들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데 카메라를 감히 발로 까고 가고요. 그리고 지금 여대생으로 보이는데 여대생 뒷덜미 잡고 지금 저렇게 쓰러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거 대한민국 경찰로 보이십니까? 중국 공안으로 보이십니까? 지금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인지해야 되는 것은요. 지금 자경화 시작 단계만 들어와도 이런 현상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난다. 그리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원하는 세상이 오면요. 국민 여러분의 인권 없다라는 말씀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들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지금 찾아보실 수 있는데 최대한 많이 퍼뜨려 주세요. 여기에 중도 친구들, 좌파 친구들 최대한 많이 퍼뜨려 주시고 지금 대한민국 현실을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뉴스에 안 나오고 있어요. 네,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죠. 네. 우리나라 뉴스는 이미 작용화돼 가지고요. 뉴스에도 안 나오고 이게 옛날에 만약에 저거 좌파들한테 저랬으면은요. 뉴스가 아주 헤드라인 장식했을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저 경찰 파면시키라고 난리를 냈을 겁니다. 경찰뿐만이 아니라 그 담당 경찰서장부터 목 다 날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일주일짜리 뉴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파 여러분들 제발 좀 정신 차리는 게 뭐냐면 우리도 좀 집요해지고 그 다음에 끝까지 저런 거를 시민단체가 없어서 그래요. 맞습니다. 저거를 도와주는 시민단체가 맞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저런 거를 갖다가 이제 난리치고 저런 거 따라다니면서 좌파들은 저런 걸 아주 그냥 아작내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럼요, 있죠. 그러니까 저거를 무서워하는 건데. 맞습니다. 네. 예. 우파에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아주 그냥 쉽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북벌 의병단 만들어서 네. 1000개 시민단체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고 저런 거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이번에 할 거고 그다음에 이번에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분신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분 어디 돌아가셨는지 어디서 어떤 분인지 뉴스가 안 나와요. 신원도 안 나와요. 네. 신원도 안 나오고 뉴스도 안 나와요. 만약에 좌파가 그랬으면요. 만약에 지금 완전히 노제 지내고요. 그럼요. 난리가 났을 거예요. 지금 여기 뭐 대국민 벌써 여기 군데 5만 대 이 지금 다 차려졌을 겁니다. 예. 분향소가. 분향소 예. 다 차려지고요. 난리 났을 거예요. 그리고 영웅화 시키고. 그럼요. 그랬는데 지금 우파 쪽에서 관련돼 가지고 이게 지금 분신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어디 계신지 안치된 데를 알지를 못하고 누구도 안 가르쳐줘. 이게 예?
이게 지금 유동규 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요. 시민단체, 좌파들이 시민단체란 이름의 탈을 썼는데 여기에 대한민국의 혈세가 어마어마하게 투입됩니다. 이들은 지금 돈이 있기 때문에 좌익들을 보호하면서 지금 이렇게 여론몰이하고 움직이고 다니는데요. 이거 제가 시민단체 중에 상당수는 시민단체 아니라 좌익단체입니다. 좌익단체라고 해야지 표현이 정확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우파에서는 지금 이런 시민단체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주변에서 지원 사격할 단체가 없고 지금 유동규 지금 본부장께서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단체 지금 짧은 시간 안에 5,000명 정도가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너무나 의미 있는 행동을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러한 우익 단체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우파 정치인들이 막 참아낼 수 없는 목소리까지 내줄 수 있는 시민단체들을 우파 쪽에서도 지금 만들어야 될 때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된다라는 네. 말씀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1년 전에 만들어졌으면요. 대통령 탄핵에 안 당합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1년 전에 만들어졌으면 이런 일을 갖다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1,000개 시민단체가 나서가지고 이거를 일제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너무 아쉽고 지금 화가 이거 나는 겁니다. 이거 사실요 정부 우파 그리고 국민의힘 보수 정당 다 반성해야 되는 거예요. 좌익의 시민단체들이 어떤 돈으로 행동하고 있느냐 활동할 수 있느냐 이거 국민 세금이에요. 이거 사실은요 탈탈 털어야 됩니다. 완전히 다 탈탈 털어서요. 왜냐하면 기부금을 받는 단체들은 이게 회계에 대해서 보고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의무사항입니다. 네. 이거 정확하게 다 파헤치면요 지금 제가 장담컨대 열에 9개는 문 닫아야 되는 곳일 겁니다. 아니 100에 99개는 문 닫아야 될 곳일 거예요. 제가 네. 지금 1,000개 단체를 만들면 그러니까 그 세금 제대로 써였는지 그 세금 감시팀도 감시하는 시민단체를 한 100개 정도를 투여할 거예요. 만들어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100개 정도를 네. 그러니까 시민 감시 전국 지부를 만들어서 그 100개 정도는 세금 감시 쪽으로 갈 거예요. 1,000개 중에서 100개 정도가 시민 감시면은 전국에 곳곳에 시민 감시 우리 그 본부가 지부가 100곳이 운영이 될 거예요 동시에. 그러면 이게 뭐를 아느냐? 좌파들한테 단체들한테 넘어간 돈 관리되는 돈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 안 됐으면 바로 고발. 맞습니다. 바로 고발. 이렇게 돼가지고 좌파 단체를 작살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 지하 단체들 그리고 좀 뭐냐면 그 무슨 저기 그 업체 하나 만들어서요. 또 이렇게 또 따먹는 거 있어. 이게 뭐 저기 그 시장 하나 되잖아요. 시장 하나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업체 하나 차려갖고 이제 그런 거 수의 계약 받아서요. 하청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사무실 보통 보면 1층이잖아요. 근데 이런 데는 고층에 싼 데 얻어놓고 재하청을 줘가지고 그 리베이트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 돈 빨아먹는 거 수만 가지예요. 제가 이게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좀 몇 개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시민단체들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돈으로 움직인다. 그리고 이 시민단체에서 좌익 활동을 열심히 한 애들한테 또 공천주소 배지까지 달게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좌파에서 많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게 먹고 사는 일이기 때문에 좌파에 들어가서 충성을 하는 강도들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입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거는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조국 사태가 일어났을 때부터 이 이야기를 계속했는데요. 당에서 이 이야기를 이해하시는 분이 몇 분 없습니다. 없어요. 자, 민주당이 왜 이렇게 지금 태양광이나 조명 사업들에 목숨을 걸었냐 하면요. 이거 조국 사태 사실은요. 그때 핵심은 자녀 입시 비리뿐만이 아니라 조명 비즈니스에도 있었어요. 네. 조명 같은 경우에는 정부 사업 중에 지자체 중에요. 이게 마스 등록이라고 해서 공무원들의 쇼핑몰이 있습니다. 네. 예, 여기에 등록되어 있는 물건들은 공무원들이 여기에서 구매를 했었을 때 감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려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공무원한테 영업해서 이 마스에 들어가서 내 제품을 찝어주십시오 하는 영업이 가능한 거예요. 공정 경쟁이 아니라. 네. 자, 그래서요. 좌파 단체들이나 좌파 정치인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손을 대고 있는 게 지금 대한민국 조명 산업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건들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내부에서 몇 번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연결되는 것들이 태양광이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수많은 방법으로 지금 좌파의 지지자들은 사업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많다. 이게 어디에서도 이어졌냐면 지금 저기 그 뭐죠? 우리 그때 당시에 청소년들 많이 들어왔던 그 행사
세계 청소년들 4만 명 들어왔던 행사 뭐죠? 잼버리. 잼버리. 네. 잼버리 같은 경우도요. 잼버리 왜 실패했냐고요? 거기에 입찰을 제가 다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입찰이요. 다 단수 입찰이에요. 아주 급하게 사업 입찰을 내놓고 업체가 하나 들어옵니다. 원래 한 개 업체가 들어오면 재공고 띄어요, 통상. 근데 그냥 막 줘버립니다. 이거 거의 수의계약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사실 잼버리 사건 같은 경우도요. 좌파 카르텔 입찰로 보고 그거를 그 전라도 관계된 업체들이 다 해먹었는데 이것만 조사 파헤쳤으면요. 지금 어마어마한 비리파 나왔었을 겁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공격 포인트를 못 잡는다. 그래서 이것도요. 예를 들어서 아까 같은 시민단체들을 만들어서 이러한 의혹이 가는 부분들을 제대로 핵심적으로 공략을 하면 이게 좌파의 이런 카르텔들을 밑바닥부터 깨트릴 수 있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지하 조직 있잖아요. 네. 그 돈으로 운영되던 지하 조직들 박살낼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좌파들은 돈이 너무 천하고 우파들은 쫄쫄 굶는데 이게 어떤 현상이냐면 우파들은 그동안 서로 견제해. 하다못해 유튜버도요. 좀 크면은 견제해요. 서로 뺏어가려 그러죠. 예. 그러니까 자기 파인 줄 알아. 서로 키우고 서로 친하게 지내고 아니 서로 이거를 지원도 갖다가 해주고. 키워주고 그럼요. 우파의 어떤 파이를 키워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를 배아파하고 이런 인간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여기 와 보니까요. 아 정말 정말 좌파하고 애들이 달라. 그래서 제가 이게 네. 아까 저희들이 그 영상 봤지 않습니까? 이 영상에 저는 이게 진짜 여기에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영상 많이 퍼날라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방금 본부장님께서 이 말씀하셨는데 우파에 와서 보니까 다르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유동규 본부장님 우파 전향하신 거 후회하신 적 없습니까? 아 우파 전형 원래 저는 우파였어요. 아 그렇구나. 원래 네. 우파였다가 이재명 때문에 좌파된 네. 거거든요. 네네. 이재명이 이제 거기 이제 민주당이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재명하고 같이 하게 됐으니까 이제 민주당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재판에서도 네. 거기 이재명 변호사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원래 우파셨죠? 그런 거야. 아니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 네. 저는 이제 몰랐으니까 우파 전향을 했다라고 하면 지금 이 시각으로 보는 우파들이 되게 한심해 보일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국민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그런데 제가 이제 경험을 12년을 제가 이제 좌파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얘들은 생각부터가 달라요. 그렇죠. 예, 생각부터가 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누가 지자체장 하나 딱 가잖아요. 그 자리들을 그 딱 자리들을 전부 다 이제 이 지자체장이 줄 수 있는 자리가 몇 개, 이거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 밑에 이제 누구를 배치하느냐에 따라서 이 지자체장의 위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제가 정말 재밌는 것들을 좀 봐요. 정말 재밌는 걸 보는데 예를 들어 지자체 지난번 지방선거에 우리 당에서 지자체 선거에서 이긴 곳이 꽤 있습니다. 네. 근데 공무원들은 정작 민주당 사람들이 계속 진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보수 국민의힘의 지지자들은 진급이 안 된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요. 지자체장들 자체가 네. 이번에 싹 갈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국회에만 가짜 우파가 있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 가짜 우파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자체장들도 가짜가 많죠. 가짜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파들 가서 좀 행사 좀 하자 그러면은 안 해주는 거야. 맞습니다. 안 해줘요. 좌파들은요. 그 좌파 연예인들 혹은 뭐 좌파 단체 뭐 이런 거 있으면 후원 팍팍 해줘요. 예.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더 좀 득을 보려고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 좀 와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좌파는 보니까요. 예. 후원해달라고 안 해도 나서서 해주더라고요. 나서서 해줘요. 근데 우파 시민단체 분들한테는 제가 민망해요. 이분들이 예. 정말로 거의 구걸하고 다녀요. 예. 근데도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제고, 아까 공무원 같은 경우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지금 지자체장들 중에서도 위장 우파들이 있고 또 사실은요 좌파들은 아까 선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되면은 좌파들로 쫙 채우는 거예요 인사를. 그러다 보니까요 진급 대상자가 좌파뿐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게 국장급 이상이 2단계 3단계 한꺼번에 진급을 시킬 수는 없는데 이 진급 대상자가 좌파 출신뿐이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얼마나 문제냐. 대한민국 구석구석이 지금 비단 사법부나 경찰 검찰 뭐 지금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공무원들까지도 지금 우리 우파의 인력들이 자리할 수 있는 곳이 없다. 이거 지금 굉장히 문제다. 그러니까 네. 좌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이나 뭐 이렇게 좌파들은 어떻게 하냐면 시켜요 일을 할래 말래 떠보는 거지.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놈들 한 명한테도 안 시키잖아요. 테스팅하려고. 그래가지고 다 테스팅하면 이제 다 이렇게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하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은 이제 시킨다고. 이를 딱 주고 난 다음에 하는 걸 딱 봐가지고 너 승진, 너 승진, 너 승진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 갖다가 점수를 다다다다닥 해가지고 얘들이 점수를 잘 바뀌어요. 근데 보통 3년 이렇게 쌓여야 된단 말이에요. 점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승진 서열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나중에 나올 때까지 얘들의 그 점수까지 관리해줘요. 그래서 다음 시장이 와도 얘들밖에 안 되게 맞습니다. 점수를 관리를 해준다고. 맞아요. 그리고 충성 안 하던 놈들 우파 쪽에다 저거 싶은 놈들은 완전히 바닥을 만들어놔서 새로운 시장에 와가지고 이 사람을 키워주려면 3년을 공들여야 돼. 아니 성남시에 보니까 네. 그 성남시에 예전에 공무원 하셨던 분들 중에 은퇴하신 분들 중에 이재명 당시 뭐 은수미를 거치면서 옷 벗고 나오신 분들 꽤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런 분들도 꽤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우파가 제대로 자리매김하려면 짧은 시각으로는 안 된다. 긴 호흡으로 보고 정말로 차근차근 밑바닥부터 네. 바꿔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뭐 댓글에 질문들이 많으신데 오늘 뭐 특별한 주제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궁금하신 것들 물어보면 뭐 저랑 대답해드려요. 유동규 본부장님이랑 뭐 둘이서 어느 정도까지는 다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질문 주시면 답변도 해드리고 저희들이 답변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저기 네. 소통하는 좀 방송을 할게요. 그리고 지금 저기 보면은 저기 유동규 씨, 이재명 씨 곧 감옥 갈까요라고 했는데 부산 머스마님 이재명 감옥이요? 안 갑니다. 감옥 안 갑니다. 지금 상태로면 감옥 안 갑니다. 오늘도 대장동 재판했는데 진짜 감옥 가는 재판이 이제 대장동 재판이거든요. 대장동, 거기 백현동, 성남 FC, 그다음에 또 저기 위례 이렇게 네 가지를 하는데 네 가지 하는데요. 이 네 가지 재판 끝나려면 한 30년 걸립니다. 솔직히 진짜로. 네. 오늘도 또 게다가요. 오늘도 뭐냐면 대장동 재판하다가요. 오후에 조퇴했습니다. 정말 짧게 조사하고 대통령 조사와 비교되죠. 아니 그러니까 네. 조사가 아니라 이제 재판하는데 재판을 하는데도 본인 재판인데 저 좀 오늘 제가 오후에 이러면요 보내줍니다. 대통령은 끝까지 체포하잖아요. 그럼요. 이재명은 혐의가 입증됐으므로 구속 안 함. 야당 대표이므로 도주의 우려가 없음. 도주의 야당 대표임으로 도주의 우려가 없고 네. 그걸 감안해 가지고 구속 안 시켜. 혐의가 확실해서 또 안 시켜. 대통령은 네. 뭐 타고 도주합니까 도대체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이 지금 개인 전용기로 도주합니까? 배 타고 도주합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이 썩어 빠진 이 좌파 카르텔들이 도주의 우려가 정말 0.00001%도 없는 대통령은 저런 식으로 체포를 시키고 구속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민주당 이재명에 대해서는 저렇게까지 편의를 다 봐주고 있고 이거 자체가 지금 카르텔이다. 이 카르텔을 깨어야 대한민국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레이님이 나보고 서부지법 왜 안 오시냐 그러는데 안 가요. 이제 일주일 후면은 내가 왜 안 간다고 했는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후면 갈 이유가 없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 판단이 아직 안 되시는 분이 계시는 모양인데 제가 왜 방송을 통해서 그렇게 그날 어저께부터 제가 이야기를 했는지를 다음 주만 돼도 바보 아니면 다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요 어떤 상황이냐면 항상 소가 있을 때 외양간을 고치라고 내가 늘 말합니다. 소가 있을 때 외양간을 고쳐야지 소가 없을 때 도망갔을 때 외양간을 고치는 건 바보들이 하는 짓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소가 있으면 외양간을 고쳐야죠. 정말 여러분들 이번에 어마어마한 실책이 이번에 나온 겁니다. 이번에 어마어마한 실책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용산에 계셨어야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이게 만약에 이게 있잖아요. 용산이 만약에 민간인이 막으면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막아. 여기 경찰이에요. 여기 경찰이야. 투샷으로 잡아주세요. 경찰인데 여기 이제 만약에 하면은 내가 이제 못 간다 말리면은 여기 경찰이 강제로 아까
방송같이 강제로 막 끌고 가고 이런 방송 이런 게 연출되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강제로 끌려가고 막 사람들이 끌려가고 잡혀가고 이런 것들 하면서 사람들이 그거를 TV로 다 보면은 중도의 사람들도 저거 너무하네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막 이렇게 경찰한테 화염병을 던지자 막 싸우자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역효과가 폭력 나죠. 시위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아니 경찰 앞에서 우리가 그걸 막고 있자는 게 어떻게 폭력 시위입니까? 어디를 막자? 대통령 관저 앞을 막자. 여기를 그냥 서 노래 부를 게 아니라 관저 앞을 막고 있자. 그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데 그 관저 앞을 막게 우리가 나가야 되면은 주최 측에서 관저 앞을 우리가 나갈 거니까 안 그러면 이게 저기 너희들 위반하는 거다. 거기서 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사람들은 나가갖고 관저 앞을 메워가지고 꽉 채우고 있었으면은 자기들이 이게 제일 무서운 게 민간인이거든. 그쵸?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뚫리잖아요? 그러면 경찰하고 관저 안에 지키고 있는 사람들하고 총싸움 할까요? 안 되잖아요. 그거를 대통령이 못하니까 나오신 거라고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막 막고 있어주고 그거를 만약에 경찰들이 강압적으로 어떻게든지 대통령을 체포하려고 막 그 사람들을 끄집어내고 이러면은 저렇게까지 해가지고 대통령을 체포해야 돼? 이런 여론이 더 강력해지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민노총 같은 경우 집회할 때 일부러 막 자해라도 해가지고 몇 명 다쳤다, 경찰이 무리하게 했다 이런 걸 막는다고. 맞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노래나 부르고 있으면 뭐 하려고 거기 나가 있냐고요. 여기 실제로 그 지금 거기 청년들이 하는 좀 그 집회도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좀 이야기를 해서 거기 이제 집회하는 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정식이 용식이 쌍둥이 형제가 있어요. 거기에서 거기 모였던 시민분들한테도 또 공지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팔짱을 껴라. 이렇게 서로 밀치면은 걔네들이 또 공무집행 방해할 수 있으니까 팔짱 끼고 앞쪽에 쫙 막고 있으면 이거를 그리고 앞에 여성들이 있으면 경찰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예, 맞아요. 네, 여성들 이고 있으면. 할머니들 계셔보세요. 예, 그러면 이게 뭐 성추행이 될 수도 있고 예. 잘못 건들면. 근데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긴 시간, 오랜 시간 밖에서 장에서 고생하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일단은 지나갔으니까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아까 질문 보니까 탄핵 당하는 건가요, 대통령 이게 있어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영역에 대해서 저나 여기 뭐 유동규 본부장님 어떻게 뭐라고 단정지어서 말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우리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해서 대한민국을 지켜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 플러스 전략 정술이 일치할 때 지킬 가능성을 높여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요.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것이고 아까 여론조사 52% 진짠가요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여론조사 그 아마 출처가 고성국 TV에서 그 의뢰한 여론조사일 겁니다. 52%인지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중요한 것은 아까 그 여론조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여론조사들의 추세는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 이 추세를 만들어낸 것은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이고 청년 여러분들이시니 지금 아직 남은 심판 기간 동안에 더 이 지지율을 올려내서 그리고 더 열심히 싸워서 그래도 지금 저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이 감히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 법리에 맞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압박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론뿐이 없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기 그 똥개들이 보면은 자기 막 바깥에서 이렇게 자기 집에서 막 말랄랄랄 치잖아요. 그 경찰들과 하고 아무 관계 없을 때는 진짜 싸워야 될 때는 안 싸우고 정말 산화관계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싸워야 될 때 싸워야 되는데 그때는 안 싸우고 밖에 있을 때만 내가 이걸 뭐 목숨을 걸었니 뭐니 한다고요. 예, 근데 진짜 싸워야 될 때 뚫고 나가야 될 때 그때는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우파 유튜버가 많잖아요. 그럼요. 유튜버가 많기 때문에 이거 딱 지키고 있는 데다가 우리 유튜버들이 딱 찍고 있으면은 경찰들이 못한다고 그거를 카메라가 수십 대가 켜져 있고 우파 유튜버들 다 켜고 있고 그래서 막 실시간 방송되고 있고 막 이러면은 다 막고 있고 막 이러면 국민들이 얼마나 또 응원하겠어요. 그럼요. 그리고 그걸 강제로 끌고 가봐.
그리고 그러면 경찰이 얼마나 지탄을 받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고 연출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실제로 이제 심리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게 지금처럼 간자업처럼 이제 막을 곳이 딱히 없어요. 없지 아니,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자 그날은 만약에 2만 명만 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10,000명만 있어도 막을 수 있었습니다. 5,000명만 있으면 어쩌도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3,000명 정도 왔거든요. 한 5,000명 정도가 이렇게 바리케이트 치고 꽉 인간띠를 하고 있어도 이게 사람들을 갖다가 수백 명 못 잡아가요. 왜냐하면 버스가 없어. 그것도 버스로 잡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못 데리고 갑니다. 예? 그러면 얘들도 떼다가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가면은 20일까지만 딱 버티면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띠를 형성하잖아. 그러면 이 띠가 붙고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게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 앞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러면 감히 못 온다고. 그래가지고 20일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까지 만약에 대통령 관저에만 있었으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건데 지금은 만약에요. 자, 지금은 5,000명으로 10,000명으로 20,000명으로 만약에 대통령을 구할 수 있었다면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 지금 100만 명, 1,000만 명이 모여도 쉽지가 않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 어제도 저는 저 앞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지법 앞에를 나가봤었는데 거기에 또 여전히 수많은 청년분들이 나와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의 좀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께서 나오셔서 그리고 국민들께서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근데 이제 이 연설대 위에 올라갔을 때 저는 조금 더 이 아름다운 청년들이 그러니까 정말로 이쁘고 멋있는 청년들이 올라왔는데 너무 화가 나고 이날에 이 사건들이 하다 보니까 과한 표현들도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정치인들이 되려 과한 표현을 많이 해라. 청년들에게 입에 험한 말을 담게 하면 이건 역시도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으니 청년들에게는 그래도 언어가 이쁜 언어를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정말 나쁜 언어들을 써야 된다면 이거는 정치인들이 앞장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시위 집회를 꼭 해야 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압박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가장 압박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진짜로 법리대로 판단해야겠구나. 이거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안 되겠구나. 과연 이게 저는 어디일까 생각해 보면 집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각자의 집 앞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금 이 사건을 결정하시는 분들이요, 다 아마 부자 동네 사실 거예요. 부자 동네 사실 거고 거기에는 탄핵 반대 여론들이 높은 동네 대다수 살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 집 앞 아파트들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외친다면, 네. 제대로 된 법리에 맞는 판단을 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것이 정말로 가장 큰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변인 말씀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우리가요 정말 전략적으로 지금 잘 움직이고 하지 않으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관제 앞을 막았을 때는 굉장히 이제 한 군만 막으면 되는데 지금은 막아야 될 곳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가야 될지도, 그다음에 어떤 사람이 가야 될지도, 어떤 것은 몰리고 어떤 것은 없고, 이거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냐면 한 곳만 가갖고 사람들이 뒤집다 앉아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안 한다고요, 누구도. 지금 사실 지금 그 유동규 본부장 지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도 코인파리들은 한 곳에만 모여 있지 분산시켜가지고 지금 할 거를 아직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이게 왜냐하면 언론이 이미 균형추를 잃었기 때문에요. 지금
국민 여러분들께서 나오시는 것들을 언론들은 잘 안 보내줘요. 예. 그럼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러한 부분들 어찌됐든 간에 다들 그래도 국민 한 분이라도 더 나와주시는 게 분명히 힘은 될 것이다. 힘을 될 것인데 여기에 전략이 플러스 되면 더 좋겠다. 전략이 조금만 더 플러스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그날도 유동규 본부장이 국회의원들 들어가는데 길을 여는 모습을 저도 봤는데요. 국회의원들이 좀 더 빨리 나와서 기다렸다면은 굳이 길을 열 필요가 있었겠는가? 네. 1시, 2시에 나와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좀 진정성 있게끔 지금 싸워야 될 때고 처절하게 싸워야 될 때야. 더 처절해야 된다. 지금보다. 그리고 이걸 지금 대통령의 탄핵을요. 탄핵되면은 조기 대선하면 되지라는 생각을 가지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요.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에서 이기면 된다라는 생각부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네. 첫 번째 이길 가능성 굉장히 낮다라고 보고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요. 맞습니다. 만에 하나 졌을 때예요. 예. 만에 하나 졌을 때요. 이제 민주당은 입법부만 장악한 게 아니라 행정부까지 장악한 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입법부만 장악한 민주당도요. 국민의힘이 보수가 하나도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나마 이때까지 막아냈던 거는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제2요구권, 거부권으로 막아왔던 겁니다. 자, 근데 이 대통령까지 민주당에서 가져가게 되면요. 민주당이 그동안 거부권으로 통과시키지 못했던 법들을 다 통과시키게 될 겁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민주당이 조기 대선에서 행정부를 가져가게 되면 법안 5개에서 10개만 통과시켜도 대한민국 체제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듯이요. 자유대한민국을 사회주의로 바꾸겠어, 공산주의로 바꾸겠어, 선전포고하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법 10개만 바꾸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바뀌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여기 잠깐만 짧게 더 하겠습니다. 양곡관리법이라든지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 항상 주장해왔던 법인세 36%라든지요. 그리고 지금 노동자들 갑자기 최저임금 14,000원, 15,000원 올려버린다든지요. 자, 이 정도만 해도요. 시장경제 완전히 작살낼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는데 행정부까지 민주당이 장악했을 땐 완만한 속도로 완곡한 속도로 3년에서 5년 내에 여러분들이 체제가 바뀐지도 모르는 사이에 바꿔놓을 것이다라는 말씀도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치열하게 싸워라. 누가 국민의힘 의원님들 배지 다신 분들 지금 이 무게를 느끼시고 정말 치열하게 싸워주시고 그리고 너무나 죄송하지만 국민들께서 싸우셔서 안 되지만 너무나 죄송하지만 국민들께서도 이 대한민국 지킨다는 마음으로 더 싸워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네.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지만요. 자,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옛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거를 나중에 가래로도 못 막는다. 예전에 우리가 네덜란드 팔뚝으로 막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그 어린아이가 팔뚝으로 막는 바람에 그 네덜란드를 구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점점 커지면은 나중에 어른으로도 못 막고 나중에는 중장비로도 못 막습니다. 예, 그 작은 것들을 구멍을 막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막을 수 있을 때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임이나 책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때 시위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말로는 잘합니다. 난 여기서 죽어서 나가겠습니다. 난 여기서 뭐 하겠습니다. 난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켰습니까? 뭐를 지켜요? 거기 가면은 저기 뭐야 저 잘못하면은 거기 저 뭐 폭력 집회됩니다. 이러면서 오히려 겁이나 주고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 아무도 못 지키고 있다가 노래나 부르고 있다가 거기서 대통령 끌려나가는데 우리는 이겼습니다 하고 있고 뭘 이겼는데요? 대통령 잡혀가는 게 이긴 거예요? 대통령 잡혀가길 바란 거예요? 대통령 잡혀가는 거 보면서도 이겼다. 뭐를 이겼어요? 대통령 잡혀가는 거를 바란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참 답답하고 웃기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고 아까 뭐라고 하셨는데 유동규님 말씀은 옳지만 답은 국회 해산뿐이다. 어떻게 해산을 시킬 겁니까? 대통령도 못 시켰는데 누가 어떻게 시킬 겁니까 해산을? 여러분들 저는 늘 현실이 보입니다. 저는 매우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제가 직접 일을 했던 사람이라서 현장에서 저는 이게 상황이 딱 보이는데 지금 뭉치자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뭉쳐 썼어야 됩니다. 예, 지금요. 매우 심각한 사태라는 것만 반드시 알아주시고요.
다음 주 되면은 유동규가 무슨 말했는지를 여러분들이 몸으로 또 머리가 아니라 몸으로도 체감이 되시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얼만큼 미급하고 다급한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인지 예 아니 고마해라 그러시는데요. 신종섭님 그 말씀이 다음 주까지 하실 수 있는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좀 드리고 싶은 건요. 지금 대통령의 이 변호인단이 있습니다. 변호인단이 메시지를 안 내는 게 아니라 메시지를 내고 있는데 이 말에 좀 집중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변호인단이 지금 최전선에서 싸우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대통령의 지금 카드 그러니까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은어를 써서라도 간접적으로라도 SOS를 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요? 국민 여러분들한테요. 정치인들한테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는 메시지에 진짜로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 어디로 집중이 돼야 될지 보일 것이다. 전략은 일치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 창구를 제가 볼 때는 변호인단으로 잡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네, 그 말씀은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예, 매우 공감하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어떻게 이 난국을 지금 헤쳐나가고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남을 수 있는 것인가?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 코리아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코리아로 살아야 되는데 노스 코리아로 살면 안 되는 아니 거죠. 노스 코리아가 아니라 지금 저기 그 남미의 그 나라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꼬레주엘라가 되면 안 됩니다. 꼬리아로 돼야 되는데 꼬레주엘라가 될까봐 매우 지금 걱정되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 좌파들 미국 언론들을 여러분들 보셨겠습니다만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중국을 지금 굉장히 이 배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얘들은 20년간을 대한민국의 베이스를 그다음에 진지전을 구축했던 겁니다. 이거 이루고 난 다음에 지금 본격적으로 들고 나왔을 때는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고요. 이재명 재판할 때 싱글싱글 웃습니다. 왜? 이재명은 그 내용들을 다 알 겁니다. 예, 근데 이재명의 얼굴의 웃음도 제가 볼 때는 대통령 만약에 탄핵이 된다면 그때 이재명 웃음도 같이 사라지게 될 거다. 동감합니다. 예, 네.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사람은 속여도 돈은 못 속인다 그러잖아요. 이재명 주식이 내리고요. 지금 우원식 주식이 오릅니다. 제가 이게 타 방송에서 이런 말들을 했는데 민주당이 원하는 카드는 이재명이 아닐 수 있다. 이재명도 말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은 윤석열 대통령 싸움꾼이니까 이재명을 윤석열 대통령을 잡는 말로 사용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면 이재명을 같이 처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민주당 입장에서.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은 사실은 민주당스럽지도 않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근데 이 사람 은근히 시장경제주의자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게 민주당에서 그냥 파이터 싸움 따구로 지금 앞에 세워놨을 뿐 용도 폐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봅니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이재명도 본인의 목숨을 지키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 코너로 모는 거 안 좋다라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재명이 사는 거는 오히려 좀 더 지금 근데 이재명이 지금 양코너에 몰렸거든요. 그렇죠. 하나는 자기 선거법에 몰려 있고. 그러니까 시간을 끌 수가 없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갖고 이제 강압적으로 대통령을 내리면 그 지지율이 계속 반대로 가 생각했던 거예요. 예 반대로 가면서 예. 당내에서도 자동 조절이 되거든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은 절대 웃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닌데 이게 머리가 좀 나빠서 그런지 웃더라고요. 오늘도 재판 빨리 끝내고 가면서 웃더라고요. 옆 사람들하고 변호사들하고. 예, 실실실실 웃으면서 그리고 법정을 떠났습니다. 아니 저 그 잠깐 묻고 싶어요. 예. 그 이재명이 그 웃는 게 보셨을 때 진짜 웃음이에요? 아니면 카메라에 잡히니까 여유로운 척하려는 웃음이에요? 아니요, 법정 안에서는 카메라가 없죠. 법정 안에서는 카메라가 없으니까 그 진짜 이렇게 비열하는 법정 안에서도 예. 법정 안에서도. 지들 변호사들하고 하면서 웃어요. 예, 그거를 여러분 제가 눈앞에 보고 있어요. 예? 저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즉 180석, 192석을 갖다가 움직이는 이재명하고 저는 맞서 싸운 인간입니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 아니라요. 저는 이재명이라는 그 최대 권력자 빌런하고 저는 맞서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우파에서 몇 명 우파라고 가짜 우파들이 우파인 척하면서 몇 명 이야기하는 거 싸움 거는 거 내가 두려울 것 같습니까? 예, 전 두려움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잘못된 거 있으면 바로 잡는 게 맞다고 봅니다. 예. 이제 또 어쨌든 전선이 한번 바뀌고 있으니까요. 대통령님께서 지금 아무래도 구속영장이 나온 것 같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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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를 서부 지원에다가 낸다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뭐 어쨌든 간에 정상적인 절차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들께서 같이 목소리를 많이 내어주시고 그리고 대통령 절대 이 마무리되는 그 순간까지 여기 국민분들께서 포기하시면 대통령이 믿고 싸울 곳이 없습니다. 대통령 메시지에서도 보셨겠지만 대통령이 믿고 있는 것은 국민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이 믿고 있는 것이 지금 헌법재판관도 아니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도 아니요. 국민뿐이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여기 국민 여러분들께서 마지막까지 대통령의 귀에 들릴 정도로 많이 외쳐주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전략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전략적으로 또 전투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이게 전투가 아니라 전쟁이거든요. 구석구석 삼봉우리에서도 국지전이 필요하고 그리고 큰 전투를 준비하는 장군들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심리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사람도 있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전쟁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심리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심리전도 필요할 수도 예. 있기 때문에 모든 역할들이 다 필요하다. 그리고 예. 여기에서 지금 정말 뭐 오뎅이나 커피를 실어다 주시는 이런 지원 부대도 있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작은 전투가 아니라 좌파 대 우파의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각자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생각으로 내 역할 내가 더 완벽하게 해내자라는 생각으로 싸운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없는 가능성 만들어 한번 가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 큰 소리 칠 때가 아니고 맞아요. 진짜 조용히 침묵하면서 조용히 우리가 행동하면서 지금 나서야 될 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동원해서 지금 대통령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지금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다. 어저께 이후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게 이제 체포영장이 아니라 이제 구속영장이 돼가지고 서부 지원이 이제 만약에 그걸 발부하게 되면은 이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이게 진짜 나쁜 나쁜 놈들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서부지법에서 이거 일반 국민한테도 안 그래요. 이거 정말로 민주당이나 이 법원들이요 대한민국 국격을 정말로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거 지난주에 유동규 본부장께서 이런 네. 이야기했는데 얘네들은 대한민국을 자기 조국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네. 이걸 그냥 이용해서 자기들 밥벌이 하려는 것뿐이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로 이 대한민국에 애정이 없는 거예요. 애정이 있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격을 이렇게까지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헌법을 이렇게 무시할 예. 수도 없고요. 그럼요. 예.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 절대 정권을 가져가게 만들어서 안 되는 것이고요. 이걸 넘어서 우리가 다시 정권을 재창출하고 그리고 대통령을 막아내고 대통령 탄핵을 막아낸다면 민주당 제가 이거 벌써 6개월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이 멸콩 TV에서도 계속 얘기했어요.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넣어야 된다. 이거는 사실 법무부 장관이 지금 진행할 수 있는 건이었어요. 국무회의만 거치면. 근데 이것만 진행을 했었어도 민주당이 이때까지 했던 이 해악들을 다 공개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러한 공격 타이밍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까 말했던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상황들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긴다라고 하면 반드시 지금 이 좌파들의 행태를 그냥 넘어가서 안 되고 정말 끝까지 파고들어서 다 처벌해야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거예요.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잡초 같은 거 이게 뽑아오시면 모르겠는데 그 논살 칠 때 있잖아요. 잡초를 이렇게 스륵스륵 해가지고 이제 베면은 쉬워요. 제 나이가 그 마지막 세대예요. 마지막 해봤을 세대. 예, 그러니까 호미로 네. 이렇게 슬슬 고랑을 이제 긁는단 말이야. 맞아요. 긁어가지고 이파리만 꺼내내잖아요. 금방 하지고 쉬워. 그렇지만 힘들더라도 뿌리책해야 여기 다시 잡초가 자라질 않습니다. 머리만 자르잖아요. 비 오면 다시 잡초밭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뿌리까지
캘 수 있도록 완전히 박멸을 시키는 이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세금이 정말 좌파로 흘러가 가지고 아깝게 이 세금 흘러가는 건 누가 갚아야 됩니까? 우리 후세들이 갚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우리 저 젊은 20대 30대들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빚이 그냥 빚이 아니라 우리 후세들한테 정말 예를 들어서 호주 같으니 지하자원이 있는데 이 지하자원 켜잖아요. 호주가 앞으로 2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살아도 된대요. 그런데 이 지하자원을 안 캔다는 거예요. 왜 안 캐냐 그랬더니 후손들한테 물려주려고. 그럼요. 후손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정신으로 후손들이 더 잘 살아야 된다 생각해갖고 그런 거를 캐지도 않고 최대한 있는 걸로 살려고 하는 게 호주인데 우리나라는 없는 빚도 내가지고 빚을 지고 빚을 지고 빚을 져가지고 지금 다 물려주려고 하고 있고 뭐 좀 드리겠습니다. 뭐 좀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우리나라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요. 곡간이 답이었어요. 답인지 문재인 5년 동안 곡간이 완전히 말라붙었습니다. 예, 정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난리 났고요. 지금 에너지 안보 있잖아요. 매우 심각한 상태에 있고요. 지금 빨간불이 다 켜졌어요. 예, 이런 상황이 왔고 그 다음에 국가 안보까지. 말하면 이제 지금 군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여러분들은 다 그냥 아이 우리도 군은 괜찮겠지 믿었지만 요번에 이 계몽령으로 인해 가지고 뭘 알게 됐냐면 군이 정말 한심한 수준이구나를 이번에 절감하지 않았습니까? 예?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을 통해서 대한민국 국방이 이렇구나, 군인들의 수준이 이렇구나, 대한민국 군사시설들이 이렇게 아무에게나 사진 찍혀 나올 수 있고 비밀 준수가 되지가 않는구나 하는 것들도 알게 되셨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지금 재정 상태가 이렇구나, 대한민국의 민주당이라는 공당이, 그것도 가장 의석수를 많이 가진 공당이 정말로 국가를 어떻게 망가뜨려 왔구나, 행정을 어떻게 세워왔구나, 사법을 어떻게 장악해 왔구나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알게 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숨어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국민들이 아실 정도로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번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이 진보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정확하고 냉정하게 받아들였을 때 어떤 조직이든 성장할 수 있는 것인데 이번에 우리가 문제를 파헤쳐내는 데는 성공했으니 이번 사태를 잘 막아내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로도 삼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집중해야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막아내는 것이고 또 저 민주당이 사악한 민주당이 조기 대선을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정권을 가져가는 것, 찬탈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아유 참 그리고 진짜 여기에 뭐 저지만 여기 유동규 본부장님도 진짜로 차가운 날씨에 하루도 안 빠지고 사실 나가셔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수많은 국민 청년 여러분들 나가서 정말로 많이 막으시고 외치시고 목이 다 쉬시고 저도 목이 다 쉬었습니다마는 너무나 고생 많으셨는데 결코 이거 헛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헛되지 않았다는 거 뭐가 보여주냐면요. 대한민국 2030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국민의힘에 마지막으로 좀 한마디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데요. 그토록 원했던 2030이 보수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끌려오지 않던 청년들이요. 지금 국민의힘이 뭔가를 하지도 않고 있는데 자발적으로 보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여러분들께서 놓치시면요. 국민의힘은 영원히 청년들의 지지를 못 얻습니다. 자발적으로 온 청년들조차도 안아내지 못하면요. 절대 앞으로 청년들의 지지를 원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외치는 소리가 무엇인지 귀 기울이십시오. 국민의힘. 네, 청년들이 2030들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는지 뭘 원하고 있는지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러면 2030이 국민의힘의 튼튼한 지지층으로 다시 태어날 겁니다. 60대 70대가 아니라요. 2030이 대한민국 보수의 지지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발 국민의힘에서 2030 청년들이 왜 이렇게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귀 기울여 달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오늘 우리 대변인님
좋은 말씀 네 많이 들으셨죠? 예, 지금 이제 대변인 말씀 여러분들 정말 좀 마음에 좀 새기고 대통령님 지켜야 됩니다. 이번에 전쟁은 체제 전쟁입니다. 실질적으로 뭐냐면 미국도 인정하고 있고 좀 다 인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건 지금 다 대한민국이 체제 전쟁을 겪고 있다. 그다음에 민주당 뒤에는 누가 있다? 예, 중국이 있다. 북한이 있다. 이거를 지금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한미 관계가 깨진다는 거를 너무너무 지금 염려하고 그럼요. 예,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멸망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는 지금 대통령 지켜야 되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지금 일각에서는 뭐냐면 또 이제 대통령 다시 뽑으면은 뭐 이길까봐 헛꿈 꾸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예.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선관위 해결됐습니까? 선관위 해결 안 된 상태에서 선거 치러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예, 지금 선거 치르면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쟤들이 지금 192석이에요. 이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 이거 정말 있잖아요. 쟤들이 믿는 게 뭐겠어요? 쟤들 지지율 옛날에는 지지율 막 그러면요 되게 막 떨었잖아요. 요즘에 별로 신경 안 쓰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예, 중국 애들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믿는 구석이 있는 겁니다. 쟤들 너무너무 잘합니다. 쟤들 눈빛만 봐도 쟤들이 뭐가 조금 이렇다 저렇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매우 심각한 상태다. 예, 여러분들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 정말 분탕을 누가 쳤는지 다음 주만 알게 될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를 누가 날렸는지 어떻게 날려먹었는지를 다음 주만 되면 아시게 될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저들한테 화가 났는지 저들한테 뭐 원수 져서 그런 거 아니고요. 쟤들이 장사를 하든 말든 내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뭐 그게 뭐 나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냐면 중요한 기회를 날려먹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 이 체제 전쟁은 대한민국의 정말 온 국민들한테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걸 안 읽어드렸네요. 여기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보내는 편지. 네. 네.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고.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감히 대독하겠습니다. 네,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여기 대통령께서 오늘 국민들께 드리는 편지를 보내셨는데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 대통령 취임 시부터 3.1절, 강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들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뒤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입니다. 네. 네. 대통령님 건강하게 잘 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 울분을 못 참고 절대 여러분들 몸을 자해하거나 몸을 해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마음이 있으면 죽을 각오로 싸우십시오. 정말 죽을 각오로 싸워야 되지 죽으면 안 됩니다. 다치시지 마시고. 다치시면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그 각오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정말 유명을 달리하신 분께는 정말 명복을 빌고 그분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럼요. 네. 제가 정말 아까 누구하고도 유튜브하고 얘기했습니다만 그분을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국민의힘에서라도 어떻게 좀 알아내서. 네, 제가 내일 당에 연락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리고, 국민의힘이 네. 답답한 게 네. 민주당은 바로 알아내서 맞습니다. 이거를 가족분들 노제를 찾아가야죠. 지내거든요. 가족들 가족들도 찾아가서 위로하고 맞아요. 국민의힘 도대체 뭐하냐 이겁니다.
좀 제발 좀 이렇게 각자의 역할들을 해주셔야 예를 들어서 지금 길에서 싸우고 있는 분이 안에서 법 따질 수 없는 것이고 법 따지는 분이 길에서 싸워서 다 하기는 모두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각자 이건 내가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방금 유동규 본부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 이런 사건이 났구나 이건 지금 당에서 챙겨야겠다 누가 챙겨야겠다 해야 되는데 이 주체는 당이 돼야 돼요. 그래도 108분이나 계시잖아요. 108명이나 그 밑에 보좌관들 9명씩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1000명이 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 누군가는 해주시고 지금 저기 사망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가족분들이라도 찾아서 좀 다독여 주시고 이런 것들을 계속 해야지 우리들이 이 분이 어디에 계시는지도 몰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산을 주는 국회에서 그래도 그나마 알아볼 수 있지. 저희 같은 유튜버들이 가면은 요즘에는 안 알려줘요. 안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해주시지 않으면 이 국난을 개천하기 어렵니다. 나는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처해 있는 위치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지금 헤쳐나야 되겠습니다. 오늘 멜콩 T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힘내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